지금까지 우리가 탐색해 온 것은 여기까지였죠. 그죠? 둘 간의 권리 의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 온 거죠. 그죠? 그래서 계약 체결 시점에는 어떤 의무를 가맹본부가 의무가 있는지, 그 다음에 계약이 존속 중에는 또 어떤 의무를 져야 되는지, 계약이 종료되면 또 서로 간에 둘 간의 권리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까지 탐색해 온 거예요.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논의가 끝났습니다. 갱신, 뭐 해지, 이거 둘 간의 관계잖아요. 가맹점 사업자하고 가맹본부 말고 다른 사람하고 해지하고 그럽니까?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. 대상이 딱, 타겟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. 지금까지는. 이게 이제 내부 관계의 문제. 이건 어느 정도 봤고, 지금 이제 이 시간에 보려고 하는 건, 의리 소비자와의 거래 관계가 생길 거잖아요. 가맹점에서 뭔가를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니까. 거래를 했는데,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. 주로 뭐 질병 이런 게 많이 노출됐던 것 같아요. 뭐 또 아니면 사고, 뭐 질병이나 뭐 사고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매장이 뭐 폭발해버린다거나 이런 외국에 있어요. KFC에서 압력 프라이기가 폭발한 본사에서 제공한 설비였는데 그런 것도 있죠. 그러니까 뭐 사고가 발생한다. 주로 이런 두 개의 경우의 수들을 등장시키는 것 같아요. 케이스에서 보면. 먹고 아프다. 먹고 아파서 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 다음에 사고가 난. 자, 이 병에게 일어난 이런 피해를, 이 병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되느냐. 첫 번째, 우리에게 청구한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? 당연할 수 있죠. 어떻게 보면. 여기에 물론 뭐 과실이 만약 함께 있다는 전제하에 이리 청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염두하는 부분이에요. 근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. 이 소비자인 병이 한 번 본 적도 없는 가맹 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? 그 물음에 대한 논리 구성이에요.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거. 자, 이 물음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잠시 후에 하면 되고, 이 발상을 왜 했을까? 아니, 여기서 구제받으면 되지. 왜 여기까지 가? 안 되니까 보상을 못 받으니까. 보상을 못 받으니까. 보상을 크고 잘 받아라. 잘 받기 위해서. 중소업자가 대기업이 들어가야 돼. 조금 더 자력이 많은. 그러니까. 우리 국가배상 청구도 그런 거잖아. 그죠? 공무원이 잘못해서 내가 뭔가 피해를 받았는데, 그 공무원한테 민사소송 제기해서 하지 않고 주로 공무원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죠. 왜? 확실하잖아. 국가가 돈이 없거나 그러진 않죠.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을까? 아니, 그 정도 한 명 정도는 구제할 만큼 비용은 있겠죠. 근데 여기가 자력이 없을 수가 있어. 그러니까 피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빨이 하나 나갔다. 이거야 뭐 해주는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리고 그게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고.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는데 여기서 그걸 충분히 피해를 복구할 수 없을 수가 있다고.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학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. 또 근본적으로 여기에 전혀 하자가 없고 여기에 실수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오늘 논의는 여기서 일이 묻는 것을 탐구할 때는 여기에 한 명을 더 등장시킵니다. 정의라고 하는 종업원을 등장시킵니다. 그래서 우리 케이스에서 등장할 수 있는 지금 대외적 책임과 관련된 케이스에서는 한 4명 정도 등장하는 게 가장 전형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병은 을과 정에게는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, 또 병은 갑에게는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.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대외관계의 문제는 이 부분이죠. 근데 이 부분도 출제를 많이
어느 정도 했어요. 근데 이제 종업원을 등장시켜서 종업원이 조금 뭐 배달 과정에 실수나 이런 것들이 좀 개입하는 거야. 그럴 때 여기에도 책임 물을 수 있느냐? 이 질문이 있고 이 질문이 있습니다. 일단 요거부터 간단히 먼저 해결을 해볼까요? 병은 자 여기서 공급한 원부재료를 가지고 여기서 제조를 해서 뭐 피자라고 합시다. 판매를 했어요. 근데 소비자가 몸이 아파.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고 이건 뭐 이제 피해가 발생한 거죠. 그 경우에 병은 을과 정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? 그냥 어느 정도 좀 공부했으니까 이제 손해배상도 배웠고 채무불이행 책임. 그죠? 완전한 제품을 줘야 되는데 뭔가 하자 있는 제품을 줬다. 그럼 채무불이행 책임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또 불법행위. 예, 불법행위 책임인데 이 친구는 불법행위를 직접 한 친구죠. 그죠? 근데 이 사람은 행위가 없잖아 지금. 사용자 책임. 그러니까 직접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 감독상의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이 가능한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언급될 수 있는 조문은 정과 관련돼서는 명백하죠. 750조. 을은 (390조하고) 756조. 근데 이 390조를 논하기 위해서는 391조를 언급하면서 가야 돼요. 그래서 이 정리된 자료의 뒷페이지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. 가맹점 사업자의 책임 보이시죠? 예.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불법행위 책임, 두 번째 사용자 책임,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책임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쓰실 때는 종업원에 대한 것을 먼저 답안에 작성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해요. 답안 쓰기가. 왜 그럴까요? 직접 행위자니까. 네, 그것도 있고. 뭘 먼저 을에 대해서 써도 상관없고 정에 대해서 써도 상관없는데 답안 쓰기가 그 종업원부터 책임을 구성하고 답안을 쓰는 게 편리해요. 왜냐하면 사용자 책임의 전제 조건이 종업원이 750조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만 이걸 논할 수 있거든. 그죠? 근데 사용자 책임을 먼저 논해버리면 묶어서 논의해야 되잖아. 자, 정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본다. 사용자 책임 논의하는데 이런 논의가 너무 두터워져 버린다고. 그래서 정의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전제적으로 판단을 해놓고 그 다음 을의 책임과 관련된 사용자 책임을 논의해야 종업원이 750조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그냥 앞에서 한 얘기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지. 이해되세요? 답안 쓰기가 되게 편해. 근데 만약 사용자 책임 쓰고 정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이야기하면 앞에서 한 바와 같다 이럴 수밖에 없잖아. 그죠? 그래서 가장 행위를 많이 한 정에 대해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먼저 검토해서 성립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, 사용자 책임을 논의하면서 정의 불법행위 책임을 성립한다라는 걸 전제하고 들어가는 게 답안 쓰기 편하시다는 거죠. 이걸 거꾸로 쓰시려면 되게 힘들어져. 힘들잖아. 답안을 쓸 수 있긴 한데 목차가 잘 예쁘게 안 나온다고요.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영역에 대한 시험 문제 실제로 이게 한 30점짜리로 과거에 출제됐던 적이 있고 이건 50점짜리로 출제된 게 2번 있어. 아예 그냥 통으로 50점짜리로. 그게 12회, 13회, 11회, 12회 때인가 그쯤에 그래. 한 3, 4년 됐어. 그리고 뭐 5회, 6회 이때도 연달아 2번 나왔고요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이 부분도 묻는다니까요. 가맹점 영업장에서 일어난 그 일에 대한 병은 정과
을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. 이 답안 쓰실 때, 자, 조문은 이미 나왔어요. 불법행위 책임하고 사용자 책임, 채무불이행 책임인데, 정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면 돼. 그 다음에 을, 가맹점 사업자는 채무불이행. 완벽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거잖아요. 뭐 하자 있는 걸 줬다거나, 뭐 재료의 하자 또는 뭐 배송 과정의 이제 문제 이런 것들 완벽한 채무 이행이 안 됐다면 채무불이행을 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 책임을 논할 수 있는데 이걸 전제하고 가야 이 부분을 쓰기 편하다. 자, 근데 이 부분에서도 하나 또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391조예요. 우리 391조 한번 읽어볼까요? 이 부분은 나올 수 있어요. 지금 등장인물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거든요. 지금 기존에는 가맹본부하고 가맹점 사업자만 나오는 그런 구조였지만 조금 이제 시험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더 등장할 수 있습니다. 자, 조문 391조. 오늘